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투데이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로 다가왔는데요. 먼저 서울시장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D-1을 새벽부터 밤까지 서울을 누비며 마지막으로 지지를 호소합니다. 마지막 날 동선을 어디로 할지 각 캠프에서 고민했을 텐데 박영선 후보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출발해서 광화문 광장에서 마침표를 찍고 오세훈 후보는 지지가 약한 서울 북부 지역에 집중한 뒤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표를 호소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을 시작으로 서대문과 여의도 등에서 막바지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홍대와 연남동 등 젊은 유권자가 많은 곳을 방문해 2030 표심을 챙긴 뒤 밤에는 광화문 거리 유세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합니다. 어제는 전통적인 표밭인 서울 서남부권을 돌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증언에 오세훈 후보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그런 사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중랑구와 노원구 등 열세 지역인 서울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저녁에는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신촌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한 뒤 밤에는 남평화 상가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끝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마칩니다. 어제는 접전지인 동작과 보수 텃밭인 송파에서 표박狩이에 나섰습니다. 특히 20, 30대를 겨냥해 자신은 실망시키지 않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서울시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등을 문제 삼지 않는다며 여당의 편파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을 목격한 증언자들에 대해선 사법 처리를 경고했고 민주당은 양심 선언자들에 대한 겁박이라며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여야는 현재 판세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도 현격한 차이로 밀렸지만 민주당은 현장을 돌아보면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면서 이제 두 후보가 거의 붙었다는 분석이고 국민의힘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 또 박형준 후보의 여러 의혹도 대세를 바꾸진 못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에서 느끼는 바닥 민심이 여론조사의 수치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집값 상승에 화가 났던 중도 성향 시민들 상당수가 이제 상대 후보의 각종 의혹들에 실망하며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재보선 사상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도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가 결집하는 신호라면서 본투표는 피말리는 1% 승부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사전투표장에 갔다가 차마 국민의힘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세는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서울과 부산의 야당 후보들에게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니까 결국 가서 저희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투표까지 연장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이틀 동안에 특별한 변수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각종 지표나 표심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당은 역전승을, 야당은 낙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승리도 결국 투표를 해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며 막판 표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본투표 당일이 이번엔 임시 공휴일이 아니란 점에서 여야 지지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하느냐가 최대 승부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500명대가 이제 쉽게 나오는데 방역당국은 500명대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염자 1명이 다른 사람을 1명 넘게 감염시키고 있어서 유행 확산이 수치상으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방역수칙 준수뿐인데
출입자 명부 작성, 또 마스크 착용 잘 되는지 현장 점검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정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역삼역 근처의 한 유흥업소. 강화된 방역수칙에 따라 유흥업소에서는 출입 명부를 QR코드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지 서울시가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그 손님들이 오고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QR코드로 기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제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방문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업주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주일간의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잇따랐습니다. 일행 중 한 명만 출입 명부를 쓰면 되는 걸로 아는 경우도 많았고 업주는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자야 돼. 열 체크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세요? 방역당국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30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415명보다 15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3명을 기록한 어제보다 더 증가한 400명대 후반에서 500명대 초반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종교시설과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는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500명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모임 자제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4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젊은 층 확진자가 늘자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미국인의 18%를 넘는 등 빠른 접종 속도로 집단 면역이 신속히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어제 미국 내 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3만 명대로 뚝 떨어졌지만 주간 평균치로 잡으면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전염력이 훨씬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 무분별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e are learning that many outbreaks in young people are related to youth sport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보건당국의 또 다른 걱정은 부활절 연휴를 맞아 급증한 행락 인파인데 지난주 목요일 이후 닷새 동안 비행기로 600만 명 이상 여행을 떠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같은 때의 10배에 달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그래도 이미 인구의 18.5%인 6,1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며 빠른 접종 속도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날 접종을 시작한 캐나다의 2%, 일주일 먼저 시작한 영국의 8%에 비해 높은데 세계 평균보다 5배 빠르다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에 비해 백신 외교에서 자국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은 다른 나라와도 백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백신 생산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습니다. As we get more confident in our vaccine supply here at home, we are exploring options to share more with other countries going forward. 하지만 백신 접종이 미국 국내에서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인구의 17%가 흑인이지만 7%만 백신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유럽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조짐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영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서서히 코로나19 봉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백신 접종자는 전염성이 거의 없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올 초부터 3차 봉쇄에 들어갔던 영국. 다음 주부터 봉쇄가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미장원과 옷가게 등 비필수 상점이 문을 열고 식당과 술집도 야외 좌석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포르투갈은 당장 봉쇄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문을 열었고 소규모 상점도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Esta foi mais dolorosa, foi mais tempo, não é? Foi mais dolorosa. Mesmo assim, não é? Estarmos a abrir hoje já é fator positivo. 독일 역시 백신 접종을 마치면 쇼핑 등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백신을 2회 모두 맞아 면역이 보유된 사람들은 상점이나 미용실에 갈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도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의 이 같은 조치는 백신 접종의 효과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 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2회 모두 맞은 사람의 경우 전염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국민 절반 이상이 백신을 접종한 이스라엘은 다음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미 대부분의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